자, 혹시 자녀에게 부동산 매각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한 30%는 좀 싸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끝내주죠. 그리고 이걸 제가 일단 계산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계산 결과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세부담이 그냥 급격하게 확 떨어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 세부담 줄여가지고 요 방법대로 딱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나한테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정말 FM대로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무리하시면요, 바로 이거 소명하라고 연락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그냥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락 받으실 거고요. 제대로 내가 소명할 자신 있으면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자, 한국경제 기사고, 자녀에게 부동산 매도할 때는 시가 70% 넘겨서 절세하세요 라고 쓰셨는데, 김수정의 절세노트. 이 절세노트 굉장히 친근한 용어 아닙니까? 우리 여기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세무팀장님이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원래 이 코너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계속해서 쓰고 계셨는데, 지금은 김 팀장님께서 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싸니까 더 싸게, 또 뭡니까? 안 팔리니까. 그런 게 있죠. 자, 그런데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매매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증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잘 갖춰야 되고, 실제 증여가 아니라 자녀가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수하는 자금이 자녀한테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요. 증여는 내가 자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는 자녀가 증여세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저가 양수도로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증여가 아니라 일반 매매거든요. 그래서 그 매매 대금이 매수하는 자녀한테 있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실제 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까지 가격을 낮춰서 매수할 수가 있다. 10억으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한 20억 할까요? 20억의 30%는 6억이잖아요. 그럼 14억. 아니면은 3억이니까 17억. 그러니까 여기에 적은 금액이니까, 이게 그 적은 금액이 차감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6억이 아니라 3억이 적은 금액이니까 20억에서 3억을 뺀 17억까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로 이거 어려워.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낮추면, 17억보다 더 낮추면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온다. 이게 법이 허용해주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는 거죠. 이와 별도로 파는 부모한테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때는 5%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 그러니까 5% 거의 다 걸립니다. 이 시세대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다? 만약에 이걸 매각하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이게 부모, 자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양도가 12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세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처분 기한이 3년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자녀한테 파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대신 별도 가구한테 자녀에게 매도해야 돼요. 굳이 파는데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자녀한테는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세대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추후 매각자금 증여세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양도하는 부모를 동시에 전세 세입자로 설정해버려요. 그럼 돈이 더 안 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자녀의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하면 거래 부인, 이게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증여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나온 케이스도 이렇게 했을 때 좀 편법 증여 의심된다 해가지고 보도자료에 나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뭔가 계산을 해야 좀 재밌단 말이지, 그쵸?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노란색 주택을 판다. 증여가 아니라 파는 겁니다. 그럼 이걸 파는 사람이니까 부모는 매도자가 되는 거죠. 매도자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취득하는 자녀는 무슨 세금이 나옵니까? 취득세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세금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까 우리 법에서 정한 것보다 너무 더 싸게 하면은 실질적인 증여로 봐버려요. 그러면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세금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는 취득세를 조심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이 노란색 집이 하나였는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 3개를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다. 그래도 이 노란색을 하나 또 사버렸다. 그럼 일반 매매 취득세율 들어가기 때문에 4주택 12% 들어가 버려요. 이게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착각해 본인은? 아니 무슨 말이냐. 증여취득세 3.5 아니냐. 이게 자기가 완전히 그냥 짬뽕 섞여 있는 거지. 일반 특수관계자 매매 거래라면서요. 근데 왜 증여취득세가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증여취득세는 요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증여하죠. 부모가 이 노란색 집을 자녀한테 그냥 넘겨버려 무상으로. 그러면 넘긴 사람은 증여자가 되는 거죠. 이제 양도자가 아니라. 세금 있어 없어요? 없죠. 이 물건을 받아서 이득을 본 자녀가 수중자가 되고 이 수중자가 증여세를 내는 거죠. 이때 증여취득세는 몇 프로예요? 3.5 아니면 12%죠. 조정 공시가격 3억 이상이면 12%, 그 외는 3.5인데 지금 대부분 다 비조정이니까. 그리고 또 무슨 세금 냅니까? 증여세 내야지. 이제 부담부 증여는 아니라고 할게요. 부담부 증여까지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취득가가 10억이고 현재 시가가 20억이다. 그러면 이걸 얼마까지 싸게 팔 수 있냐? 20억에 30% 또는 3억보다 낮은 금액. 그러니까 30%면 6억. 그리고 3억보다 낮은 금액이니까 6억하고 3억 낮은 금액이니까 3억이죠. 3억까지 뺀 17억까지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이 주택을 얼마에 사는 거예요? 원래 시세는 20억인데 17억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얘를 더 싸게 팔아서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17에서 15, 2억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걸로 봐요. 그때는. 그래서 자녀는 취득세가 나온다. 만약에 주택이 없다. 그러면은 기본세율 1에서 3%니까 9억 초과니까 3.3% 나오겠죠. 또 이것도 1%라고 하세요. 6억 이하가 1%고 9억 넘으면 3%고 그 중간은 산식으로 들어가요. 증여세 나와 안 나와요? 17억까지면 증여세는 안 나오겠지.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요? 양도세 나오죠. 내가 팔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5%하고 3억 중에 낮은 건데 그냥 시가라고 보시면은 20억에 대해서 양도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양도세, 자녀는 일반 매매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세금은 심플한데 뭐가 문제라고요? 이 자녀가 17억이 있냐는 거지. 대출 포함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는 무조건 봅니다. 이 17억에 대해서 뭔가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그때는 이제 편법증에 들어가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가 20억짜리 한 시가 표준액 15억 정도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넘긴 부모는 낼 세금 없다니까요. 자녀가 증여취득세 그리고 증여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취득세는 요거 시가 표준액 15억인데 이제 시가 인정액 도입됐죠. 거의 20억에 근접해서 취득세가 나오고 요거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 그리고 증여세는 요 20억에 대해서 전부 다 증여세 때려 맞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저가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모는 양도세, 자녀는 일반 매매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는 한도까지 했으면 없다고 하면은 꽤 줄어서 7천으로 끝낼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7천밖에 안 나오지?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했어요. 비과세라서. 만약에 양도세가 비과세 안 나오면은요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는 이걸 매각하는 부모가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면 저가양수도가 토탈 금액 세금이 7천밖에 안 나오는데 일반 증여 들어갔다. 그럼 부모는 증여세 따로 뭐 그런 거 없고 자녀가 증여취득세 그리고 증여세 나오는데 시가 한 20억짜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6억 정도 나오죠. 더하면 6억 5천 정도 나옵니다. 자, 얼마 차이 납니까? 무려 5억 8천, 6억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와,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제 20억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일반 증여보다는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로 하면은 좀 많이 토탈 세금은 유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도세에서 최대한 비과세로 가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저가양수도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해당 자금이 있어야 돼. 없으면 큰일 나요, 저거. 그게 아니시라면 차라리 증여로 가시는 게 좋은데 증여로 가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또 만만치 않다. 그럼 이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재차 증여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탈 세금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데 오히려 증여세 내고 그냥 깔끔히 터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과세당국 입장에서
부모 자식 간에 직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너무 가격 낮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 뭐 가격 낮춰서 거래할 수 있잖아요. 요 자녀가 소득 능력이 있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 20억짜리를 자녀한테 특수관계자 저가형수로 17억에 팔았는데 자녀가 만약에 17억을 대납할 수 없는 뭐 사회 초년생, 뭐 대학생, 뭐 그런 애라고 해보자고요. 무조건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여기 적었지만 뭐 나름 저도 틀리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건 같은 거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따져 보셔야 되니까 꼭 이거 세무사님하고 검증하신 후에 진행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소명 연락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명 연락 오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FM대로 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댓글 남겨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특수관계자 저가 영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